우리 문학은 이번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문학을 풀어갈 때는 제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일단은 우리가 시간문학부터 풀고요. 또 시간문학이든 사문문학을 풀 때 보기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보기에서 핵심, 이 작품이 뭔지 핵심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토대로 이 작품의 핵심을 잡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든 또 지문으로 가서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여러분 열심히 EBS를 암기하더라도 비슷한 작품이,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소설은 지문에 출제된 내용이 다르고요. 시간문학 같은 경우 고전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역시 다른 분이 나오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올 수는 있으나 주어지는 보기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바로 문학, 제발 EBS 공부는 하되 이거를 달달달 암기했을 때, 내용을 많이 알았을 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논리적으로 근거에 빠르게 풀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낯선 작품이 나올수록 여러분 더 기뻐야 되고, 그걸 풀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제가 푸는 순서를 고전 시가를부터 해서 고전시, 현대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시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고전 시가. 자, 여러분들 고전 시가를 봤을 때 역시 여기 문제를 보면 보기 문제가 있죠. 그럼 보기를 먼저 잘 보시면 관동별극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모르니까 자, 관동별극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서 풀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공부 방식이고 수능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푸는 순서가 40번의 보기를 보면 바로 풀 수 있어요. 3점짜리인데 몇 초 만에 풀 수 있거든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더라도 보기를 제발 구조화하세요. 이 보기도 한편의 짧은 비문학 논리적인 글이에요. 이거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답이 금방 보입니다. 보세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위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사대부들은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자연 속에 녹아 들어간 거다, 자연 속에 구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자연의 미를,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이치니까 이거를 관념적인 미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관념적 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편이 나왔단 말은 파트란 말이에요. 비문학 논리상. 그럼 파트가 나왔다면 앞에 이 내용들과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관동별극의 작가는, 그럼 이 작품이잖아요. 그럼 이 관동별극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이 이제 논리로 봐라, 이런 얘기요. 요 파트 이후로 봐라예요. 한편 관동별극의 저자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러면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현실에서 발견한 거예요. 현실에서 발견해서 자연, 현실이다. 그래서 관념미가 아니고 사실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논리가. 그들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앞에 기존의 사대부들과 다르잖아요.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성이죠.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색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동별극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연을 통해서 사회적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사회, 현실이잖아요. 사회, 현실. 사회적 책무를 떠올렸고, 3. 자, 그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인 인간이지, 하늘이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연을 현실로 보는 건가, 아니면 하늘의 이치인 관념적으로 보는 건가 라는 거죠. 그러면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굽히지 않는 존재, 그러면 지조잖아요. 그러면 이상적 인간상이고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상이 될 거 아니에요.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 존재 인간. 그럼 이게 딱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개심대에서 더 기운 흩어내어야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내가 뭔가를 화자가 만들겠다는 의지는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 당연하겠죠. 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게 모르겠지만 더 기운 흩어내어 몰라. 인걸이라는 건 뭐 좋은 인재 똑같죠.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이게 사회적 책무죠. 중량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인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 말하면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말이 안 맞죠? 이 말이 되려면 무조건 뭡니까?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를 반영한 건 사대부고, 이런 하늘의 이치가 반영됐다는 것과 반대로 인간사의 영향을 받은 게 자연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실을 반영된 자연 속에서 현실을 찾아냈는데 그 인간사회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됐다는 건 연결되지 않죠. 오히려 무조건 하늘의 이치와 자연과 관련돼 있다는 건 기존의 다른 사대부들이고, 이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죠.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본 건 기존 사대부들이야. 그 중에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간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이 현실을 보면 자연의 미가 다 현실이 얘기지 사실 몇 개 묘사했지. 그러니까 자연의 하늘의 위치 반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쉽게 딴 얘기하고 있네. 하늘의 이치를 여기다 갖다 연결시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현실이잖아요. 실이나 배와 같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사실감으로.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간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 차별성. 됐죠, 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지문으로 안 가도 여기에 관달봉의 특징에서 벗어난 것을 예를 끌고 온 답으로 쉽게 딱 0.5초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왜 선생님 보기가 기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재수 안 듣는 친구들은. 자, 우리가 수능 문학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언제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이 되고 어떠한 논리성을 갖추려면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보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작품일지라도 보기의 기준이 X라고 바뀌었으면 X5만 여러분 접근할 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철저히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39번 A를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A 부분만 가면 되거든요. A 부분만. 그러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사실 선택지만 보고도 답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거 푸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A라는 이 부분에 뭘 이야기했더라도 나머지 4개는 동일한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틀린 것만 딴 얘기 하겠죠. 보세요. 봉우리를 부영을 꽂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는 데서 됐네요. 시각적 형상. 어쨌든 아까 보기 문제 봤더니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움 맞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든 그 봉우리를 표현할 때는 아름다움 표현하겠죠. 뭐. 근데 봉우리를 꽂고 백옥을 몰라도 돼요. 부영도 모르고 백옥 몰라도 묶은 듯한, 그러면 지금 봉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시각이고, 봉우리, 관동변곡 보기 봤더니 아름다움 당연한 거죠. 그러면 봉우리를 똑같이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자, 이게 무생물인지 모르겠지만 무생물에 빗대어. 여러분한테 과학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맞다고 치고 가야 되는 거죠.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 자연의 영속성이란 말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일까? 모르겠어요. 아직. 자, 똑같이 보세요. 백옥인데, 여기 백옥인데 아름다움인데 영속인가?
봉우리를 똑같이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친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 그럼 박차고 나가고 북극을 받친다. 이거 정도면 거대한 거잖아요. 날거든 뛰지는 말아라. 섰거든 솟아오르지는 말아라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행위는 맞죠? 날다, 뛰다 정도는 알잖아요. 서 있다, 위에 솟아오른다. 행위는 알잖아요. 부각하는 대구의 방식이죠. 뭐뭐는 뭐뭐하다. 뭐뭐는 뭐 이 정도 대구는 알죠. 통해 봉우리의 역동, 움직이는 거 맞죠? 뛰다 움직이다. 고잡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준다. 됐어요? 또 나왔잖아요. 박차고 움직인다. 동명을 박차고 움직인다죠. 움직인다. 자, 봉우리를 꽂았다. 등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구조. 뭐뭐 하는 듯 반복 열거하잖아요. 그럼 봉우리의 다양한 면모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봤더니 뭐야? 이 봉우리를 묘사하는데 뭐야?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인데 그 다양한 모습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뭐한다? 지금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뭐다? 역동적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거대하다, 웅장하다. 이런 모습이지 갑자기 얘네들이 영원할 거야. 이거와는 논리 범주가 안 맞잖아요. 논리 범주가 아름다움이라는 범주인데 그 아름다운 범주와 그것들이 솟아있는 봉우리의 모습이 계속 여기는 역동적이잖아요. 웅장, 역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움직임, 동작, 행위, 움직임, 자, 웅장함인데 갑자기 영속성. 그럼 영속성이라는 말은 자연이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범주가 살짝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A 부분을. 저는 뭐 A 확인 거의 안 해도 2번 나올 것 같은데요. 논리 범주라는 거야 이게. 그럼 A. 날거든 뛸지 마라. 서 있거든 솟지는 마라. 연꽃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었는 듯. 그러면 여기 주석 여산 말고 여기 주석이 없나? 박차는 듯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듯 이거지. 그럼 됐네요. 여기서는 영속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 좀 그러네요. 화자는 우리가 기본 군맨입니다. 군맨은 화자가 금강대는 좋고 진월대는 안 좋네 라고 이중적인 거라는 건 한 번 좋았다가 한 번은 안 좋다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기 전체가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인데 살짝 아닐 것 같은데 화자는 군맨 기억하세요?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야?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앞에 두 문제를 풀어봤더니 지금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 아름다움을 통한 의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잘 보세요. 진월대와 불정대 전부 다 뭡니까? 금강산에 있는 어떤 대상, 아름다움의 모습의 대상인데 대립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개심대에서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왜?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앞에 두 문제를 봤더니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선경이 먼저 경치를 묘사해. 그러면 개심대가 어떻게, 진월대가 어떻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후정이란 말은 우리 아까 보기 문제를 보고 같이 보세요. 사회적 책무,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의지. 그리고 아까 너무 아름답다, 웅장하다, 정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개심대든 어디든 여기에서 선경후정으로 먼저 경치 묘사하고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화자의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 다 그냥 3번 같은데 안 가도. 그러니까 요 고전시가 문제는 뭐 1분 30초면 끝나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활용서에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 먼 걸 바라보다가 근경으로 이동하는, 이건 모르겠어요.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사상이 빠르고 경로가 드러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근데 둘은 지울 수가 있고. 그럼 실제로 개심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고전시가 나오면 한자 고 무시하고 선택지 보기 다른 문제를 토대로 접근하세요. 화자는 군맨 물어본 단어의 앞뒤 단어. 개심대에 고태올라 중양성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시각이죠. 12,000봉을 역력히 혀여 하니 12,000봉을 헤아려 본다고 되어 있네요. 혀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지금 중양성을 통해 12,000봉이라는 거 보고 있네? 라고 하면 돼요. 봉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 12,000봉에 봉우리마다 뭐가 맺혀 있고 그 경계선마다 기운이 서려 있네. 아까 말한 맑거든. 그 경계나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든가. 아주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깨끗하고 맑다란 뜻이에요. 그 기운이. 몰라도 돼.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맑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몰라도 돼. 왜? 개심대에서 어디를 바라봐도 얘는 좋다고 말할 거라니까. 그럼 어쨌든 개심대에서 바라본 중량성을 바라보면 이 경치들 12,000봉이라는 경치 그 봉우리마다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 기운을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그럼 됐네 이거잖아요. 인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 기운들을 가지고 내가 아까 똑같잖아요. 사회적 책무 선택지 나왔잖아요. 야 너무 아름다운데 저것들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영웅들 또는 인재들 이런 그 기운을 담아낸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 모습도 끝이 없고 그의 형세 외모도 참 하다 다양하기도 하구나 할샤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경 부정이 되는 거죠. 확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간은 가볍게 끝냈습니다.